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현상이 국내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2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11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이 무역 전쟁,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75% 떨어지면서 2,34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살고 있고요. 외국인은 9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업조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25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투자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300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국내 증시에는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변동폭이 없습니다. 7,073선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11% 오르면서 2,72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94선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0.03% 소폭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요, 0.01% 소폭 내리면서 126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현재 0.38%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요,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었지만 이내 그 급등폭을 모두 돌려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85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또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항생지수 역시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8,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 지수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700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700만 원대를 잘 유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함께 어떤 가격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퀀텀은 현재 0.37% 내리면서 9,3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네오와 비트코인 캐스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은요, 현재 1위에는 이오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트론, 3위에는 비트코인, 4위에는 에이다, 5위에는 이더리움이 위치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요, 국회에서 현재 특근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부분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 동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최윤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오펙 증산 함의에도 오르던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CNN 머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ade War Fears Spread to Tech and Dow Sheds 328 poin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무역 정쟁 우려로 이 기술주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지수가 328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CNN 머니에서는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급락 마감을 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투자 제한 조처를 도입할 가능성과 무역 전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CNN 머니에서는요. 이런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은 경제가 더욱더 더디게 흘러갈 것이다 라면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prices drop on OPEC's output deal but markets to stay tigh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오펙의 증산 논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가 한 주 거래를 하락세로 시작을 했다. 오펙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토요일 오펙 플러스의 기자회견은 올해 하반기 하루 100만 배럴 증산을 알리며 증산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에는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또 미국 증시까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먼저 이번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지난 5월 4일 이후 최저치로 일단 떨어졌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시장은 조금 갈수록 약화하는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실물 경제의 현실적인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도 주요 외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일단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일단은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일단 보도도 했습니다.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자체는 일단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단 투자 제한 조치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는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밝혔으며, 그리고 알파벳과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등 주요 핵심 기술주가 일단 주가가 전일 일단 급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무역 정책을 다시 한번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피력을 했었는데요. 네,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단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라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나라의 장벽 및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일단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황 호혜적인 대응 이상을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7월 6일, 7월 초까지는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무역 전쟁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 하락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 2포인트 이상 다시 한번 하락세로 강하게 출발하는데,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처럼 일단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300라인이 무너진 선에서 국내 선물의 경우에는 296라인과 그리고 292라인까지도 추가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국내 선물 증시랑요, 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이슈는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증산을 하겠다라고 한 이후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장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날 오펙과 주요 산유국들의 일단 산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산한다면 일단 하락세를 나타낼 줄 알았는데 이제 상승세를 보여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던 부분 자체는 실제 생산량은 기대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 5% 정도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었는데요.
이번 오펙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일단 19개월 만에 일단은 10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란과 베네수엘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일단 보인데다가 그동안 감산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유가를 좀 떨어뜨리지 않을 수준이라고 일단 분석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일의 경우에는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을 우려해 일단 중산을 일단은 경절했고 러시아가 바로 다음날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금요일 베이컨 뉴즈와 채굴 장비 개수와 그리고 미 매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일단은 제한된 움직임 65달러에서 약 70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나 이번 6월 달에 일단 증산 합의로 한 부분 자체가 연말까지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으나 일단 65달러에서 70달러 아래 조금 제한된 움직임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과 매주 수요일 조금 지표발표에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가 그걸 참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원유 재고 발표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를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월가의 격언인데요. 네.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요리되어 먹힌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돼지도 사실 좀 지능이 높다라는 부분이 좀 알려진 바가 있긴 한데 일단 월가의 격언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황소의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약간 상승장의 모습으로 일단 공격을 하고 곰은 일단은 공격을 할 때는 위쪽에서 아래로 이제 손을 일단 흔드는 이런 부분으로 약세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황소와 곰은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는 매수와 매도로서 일단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요. 일단 돼지의 뜻은 일단 탐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탐욕을 하다 보면은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일단 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일단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은 돼지는 요리되어 먹힌다는 내용을 오늘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도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트레이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장에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유로FX의 경우에는 일단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어제 저녁 9시부터 좀 강한 매수세 이후에 일단 추가적으로 눌림 자리에서 이제 이런 이평선을 저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데 금일은 차트를 좀 줄여서 이제 전반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5분봉이지만은 이제 300틱과 120틱 봉에서 눌림 자리에서 일단 매수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일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무역 분쟁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일단 여타 환율에 비해서 일단 조금 달러의 경우에는 일단 하락세 좀 나타내는데요. 전반적으로 유로FX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래쪽에서 바닥을 형성해준 이후로 일단은 매수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 1.18100과 그리고 1.18300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의 방향을 열어둘 수 있으나 일단은 현재 시가하고 저가 항상 같이 붙어있을 때 강한 지지라고 했었는데요. 이 라인 자체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전거래를 고가 라인을 갱신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1.181과 1.183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지만은 일단 만약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 1.174 라인까지 일단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의 경우에는 전일의 경우 일단은 전전거래 지난 금요일이죠. 일단 지난 금요일 강한 저항을 일단 역할을 해주면서 69.44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아까 전에도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는 5일의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증산한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으나 베네수엘라와 전반적인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증산 합의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이제 상승분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 68.75 라인과 그리고 전거래일 고가였던 69.44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68 라인대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 했을 때는 금일 67.30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거래 시가 라인. 근데 전거래 시가 라인은 쉽게 갱신 못했을 때는 67.73과 67.30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달러 약세와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세를 나타낸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 골드 차트를 줄여서 보면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강하게 하락세 나온 이후에 지금 아래쪽에서 약간 방향을 못 잡고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방향을 쉽게 못 잡고 전일의 경우에도 일단 시가하고 고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어제 약간 시가에서 저항받는 부분을 보였으나 진폭이 좀 제한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금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는 일단은 시가고 저가 라인 자체가 지금 1266.3 라인 부근에서 일단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를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전거래 시가와 고가 라인 부분이었던 1272 라인대와 그리고 74 라인대까지는 열어둘 수 있으며 이 라인 자체가 돌파된다 할 때는 77 라인까지도 77과 78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겠으나 지금 72 라인과 74 라인 자체가 조금 더 강한 저항을 받을 때는 지금 1262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애플 등 이제 주요 핵심 기술주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장 개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시아장에서 살짝 낙폭을 만회하는 부분을 보이면서 반등을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장이 개장 전까지 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7064 라인이 당연히 시가 부근에서 강한 지지 역할만 해준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전일 시가 라인 부위 7223 라인까지 한 번에 열어두면 좋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7110 라인과 그리고 7170 라인까지 천천히 일단 저항 라인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의 경우에는 미국장 열리고 나서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 열린 이후에 방향성 보시면서 대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시장 상품에 대해서 좀 가격대를 알아봤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이 금값이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달러가 강세를 갈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값이 움직임을 보여야 되나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골드 경우는 약 120에서 140씩 어느 정도 일정한 증폭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하락세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금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최소 일주일간 이상도 일단은 조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62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서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 사이버 해킹까지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의심을 품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미국은 중국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긴축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악화시킨다는 건데요. 현재 중국 부채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은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중국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좀 반등 좀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네. 반등이 추가적인 반등 여지없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요. 1% 넘는 또 급락을 다시 한번 또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전일 좀 세게 올랐던 현재 성분지수와 창업한 지수는 그래도 조금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50보 100보 수준이라 뛰어나게 버텼다라고 하기 좀 힘들고요. 2,900선 탈환은 그냥 물 건너갔고요. 다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8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백약이 무효합니다. 지준율까지 인하했는데 지준율 인하한 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지준율 인하한 거 별 느낌 없이 그냥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버티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지금 별의별 정책이 다 나왔는데 버티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 상당히 좀 자제해야 할 구간이다, 저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준율 인하에도 이제 실제 유동성을 과연 투입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바로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준율 인하는 통화정책 중에 하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또다시 고조가 됐고요. 처신주가, 상장 1년 미만의 미배당 종목 처신주가 또 4% 넘는 급등을 보였어요. 처신주 혼자 강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펙에 의해서 100만 배럴 이제 증산 합의 정도로 끝나가지고, 일단 석유화학 업종이 조금 선전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 그냥 따로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2개 빼고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좋은 소식을 찾기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역시 지금 무역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안보 위협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 지분이 25% 이상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첨단 투자를 좀 제한한다. 그런 거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우신 장관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모든 나라들한테 다 적용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완화되기는커녕 지금 더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이 내용에서 보니까요. 중국 기업과 산학 협력도 조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미국 의회가 중국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표명했는데요.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미 국방부가 현재 이제 중국 기업과 이제 미국 산업 협력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 같은 데서 지금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분야에서 이제 3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불거진 문제냐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해본 결과, 올해 1월, 2월에 해군 수중전 센터, 여기에 계약한 업체 컴퓨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당한 게 있는데, 이게 중국 소행이다. 이렇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정확 증거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해킹 문제로 좀 비화되고 있고요. 정보보안 업체 이제 시만텍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에 기반한 해킹 그룹이 미국 인공위성, 통신, 방위산업체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해군과 공군, 현대전에서는 해군과 공군에서는 이변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전력과 데이터만 알고 있으면, 내 전력과 데이터 알고 있으면 거의 전쟁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술전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가장 축적되는 게 미국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의 해킹 우려가 상당히 좀 미 국방부가 상당히 놀란 상태이고요. 중국 제조 2025 지적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견제가 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사실이면 좀 이야기가 심각하게 번질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화웨이가 좀 거론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라면 사실 전 세계 통신 장비의 2위 업체거든요. 현재 지금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화웨이와 미국 대학들의 협력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GT하고 이제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되는데, 화웨이는 GT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전 세계 통신장비 업체로는 2위고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는 세계 3위, 4위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하웨이의 통신 장비와 해킹이 좀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 정보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웨이와 GTE의 통신 장비가 스파이가 될 가능성을 좀 경고하고 있고요. 현재 5G 투자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이 5G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화웨이가 현재 지금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통신 장비 회사인데, 미국은 물론이고 EU, 한국에도 지금 이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지금 납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컨소시엄이 도시바를 인수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얘기를 하던 도중에 중국이 이걸 요구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에다가. 너네 주요 통신사에 우리 장비 좀 납품하자. 그러면 내가 도시바 인수 승인해줄게. 이렇게 지금 마크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만약 하웨이가 통신 장비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추가적으로 GTE처럼 제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 스마트 기기 이거 접근 절대 금지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국방 쪽을 건드는 거 미국이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전개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중국이 과도한 이제 빚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빚줄이가 너무 심하다. 허리띠를 너무 졸라맸더니 허리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황치판 전인대 부주인이 이제 지나친 긴축을 통한 디레버리지는 기업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경제 분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있고 무역전쟁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속도 조절. 그러니까 부채 줄이는 건 좋은데 좀 당분간 좀 속도 조절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인민행도 이에 발맞춰서 지준율 인하하고 지금 중소기업 대출을 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은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력 지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런 긴축이 이 중국 경제를 좀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경제금융 전문 관료죠. 황치만이 이제 전인대 재경련의 부주인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높은 지위고요. 부주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체 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레버리징은 꼭 필요하지만 이제 과도한 긴축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방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긴축을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최악의 방식이라고 이제 재경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인터뷰 나온 과정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했는데, 그 인민은행은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 이걸 한 번 더 서포트하는 발언을 취했다. 근데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민은행장이 재경련의 주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책 공조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제 그림자 금융이 좀 청산되기 힘든 상황인데, 과도한 긴축이 이제 오히려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게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거론했는데, 제가 봤을 땐 아주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금 과도한 저금리 상태에서 나왔던 대출을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생겼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히 맥락이 일치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비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준율 인하도 이제 최근 중국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같이 좀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중국의 부채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중국의 민간 공공부문 부채를 다 합치면요, 중국 전체 GDP의 250%입니다. 중국 전체 GDP가 어마어마한 거니까 거기에 25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민간 공공부채는, 그러니까 한국에 비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GDP 수준을 보면 중국이 한 5배, 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 민간 공공기관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이제 소비공사나 이런 데서 좀 이상한 일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부채 올라간 거 빼고는
상당히 양호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죠. 근데 이제 중국으로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를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중국은 놓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 보유량은 절대로 줄이질 않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무역전쟁 때문에 미국채를 재매입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달러 지출에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와서 그러면 중국은 사업을 하느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민간이나 공공 쪽에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 이제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계속 돈을 틀어지고 있고 지방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 쪽에서만 계속 부채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쪽 부채가 좀 과도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금융시장 개방했다, 금융시장 공격당하면 아주 큰일이 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총성업 전개에서 그냥 바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터지는 거를 상당히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노리는 부분도 약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이 노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중국이 좀 끌려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금융은 좀 어느 정도 개방시켜주면서 무역 분쟁을 통해서 지금 당장 경기가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중국이 과도한 디레버리징에서 중국 체질 개선되는 걸 미국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어떤 구도로 흘러가는지 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가 좀 어떤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를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미국 국방부를 종조준하고 있는 중국. 네.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을 노리는 미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중국 모두 각각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혀진 사실은 두 개 다 아닙니다. 두 개 다 밝혀졌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를 정조준했는데 중국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을 노리는 미국 헤지펀드들이 미국 정부의 말을 듣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부분이 뚫리면 서로가 치명적입니다.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어전과 공격과 방어를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무역전쟁 중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이드 한 줄평 이렇게 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리뷰 시간을 좀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리뷰를 해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망 투자 기업 하고 싶은데, 네. 유망 투자 기업 못하게 지금 중국 증시가 너무 물려서, 예. 근데 한동안 제가 안 했잖아요. 근데 미리 하락할 거 미리 알고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들이 방문동 안 했던 신규 종목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신규 종목, 오늘은 신규 종목이요, 잘 안 된 걸 가져왔습니다. 잘 안 된 게 많이 없는데, 한 10개 제가 하면 한 3개, 4개 이하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잘 안 된 거, 전 잘 안 된 것도 당당하게 리뷰를 해드립니다. 먼저 중국 국제항공입니다. 중국 국제항공. 자, 중국 국제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3대 항공사 중 하나고요. 유일하게 오송호기를 달고 있는 국적기 항공사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 지도자도 많이 타고 다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싱가포르 갈 때 이거 타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의 급락,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이걸 돌파하고 갈 거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맞고 떨어졌죠. 예. 이 추세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돌파 가능성을 좀 보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슈가 워낙에 이제 미국 무역전쟁 이슈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손절까지 터치한 상황이고요. 손절 잘 친 것 같습니다. 이한이 손절 끊었기 때문에. 오늘 손절을 잘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기다렸다가 7.000 홍콩달러, 7.0 이거 홍콩 증시 상장되어 있거든요. 7.0 홍콩달러에서 반등 가능성 우리가 좀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좀 관심을 좀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중신증권입니다. 자, 중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신증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얘기 들었을 당시가 한 요쯤인데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로 중국
중시증권 같은 경우 중국 최대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IPO가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시에 자금이 씨가 마르면 IPO도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욱 급락을 했거든요. 중시증권 보면 거의 떨어진 폭포수처럼 급락했는데 지금 15.800 라인, 15.800 라인에서 지금 오늘 1차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반등 후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바닥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바닥을 좀 확인하자. 이미 손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지지 라인을 오늘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쉽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나가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는 흐름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오늘 여기 빠르게 깨버린다. 그러면 당분간 증권 쪽에 우리 보지 않는 걸로 합니다. 증권 쪽에 증권은 안 본데 다른 증권은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증권은 좀 전체적으로 안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은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중국 국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택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손주 멘토님과 이따가 이야기를 들어볼 테고요. 일단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코인 이슈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10일 벌어진 코인레일 해킹 사태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도난당한 암호화폐 중 하나인 펀디엑스가 해커들의 매물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펀디엑스 동결이 해제되면서 벌어진 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실태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주 멘토님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뉴스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전에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블록체인을 접목한 지역화폐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노원구가 세계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을 접목한 지역화폐 노원을 NW 약자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서 이를 벤치마킹한 지역 화폐들이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흥시가 올 10월 지역화폐 시료를 선보인 데 이어서 또 조폐공사도 지역 상품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지역화폐의 활성화로 공동체 구축 그리고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노원구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지금 발행이 됐었는데 이 지역 화폐 발행 이후에 지금 활용도는 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일단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활성화시켰는데요. 이제 기존의 지폐나 아니면 상품권 형태로 발행되어 왔던 그런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 노원으로 개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게 2월이었는데 이때 1,522명 정도가 지역화폐 회원이었는데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좀 살펴봤더니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서 2월에 또 3천만 NW 노원 집회였던 그 지역화폐 발행액도 6,500만 원 NW로 2배 이상 올랐고요. 지역화폐 편리성과 유용성이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주민들이 참여가 이제 가속화됐는데요. 지역 화폐 사용량도 대폭 늘었고 3월에 850만 노원이 4월에는 2,100만 그리고 뭐 5월에는 점점점 6월까지 이제 해서 2,806만 노원으로 주민들의 이용액이 226%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역화폐 쓸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87개소에서 지금 200개가 넘는 247개소가 증가를 했고요. 또 카페, 미용실, 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상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민간 가맹점 수가 66개에서 또 3배 가까이 늘어서 169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화폐 회원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가맹점 신청이 지금 늘고 있고요. 이제 노원시 행정지원과의 의견으로는 이제 중구, 서초구 등 지자체가 방문해서 지역 화폐 운영을 물어보는 그런 또 문의가 많다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민간 단체에서 프로그램 설명을 부탁하는 전화 문의도 많아서 이렇게 활발을 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의 최종 목표는 자원, 또 기부,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이런 문화가 정책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성공적으로 세계 최초인 만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꽤나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군요. 자, 노원구에 이어서 그런데 시흥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지역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제 시흥에서도 시흥형 지역화폐 이른바 시흥화폐 시루를 이제 민지를 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 머니라는 슬로건으로 시흥 지역 내에서 수비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수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루 같은 경우는 2018년 유통 목표가 약 20억 정도고요. 2019년에는 그 10배 정도인 200억 규모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시흥화폐 시루는 기존 지역화폐라고 불렸던 이제 고향사랑 상품권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지역 상품권이 이제 태환이 가능해서 1대1 현금화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마일리지 형태의 NW보다 직접 자금이 돌아서 순환을 시켜서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는 시흥시 쪽의 이제 설명입니다. 또 시흥화폐를 기반으로 순환 경제를 도모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더해서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바일 간편 결제 지역 화폐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아마 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시루 같은 경우는 2019년 상반기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차이점을 굳이 따지자면 노원 같은 경우는 공동체형에 중점을 뒀고요. 시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현금화할 수 있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지역 경제라든지 골목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도입 효과가 좀 더 시루 같은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또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그 확대가 더 빨라질 텐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해서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지역 화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시루 덕분에 지역 상업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조폐공사도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고향사랑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 상품권과 블록체인을 접목을 해서 공공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도출을 위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조폐공사는 이제 조폐공사 클라우드, 컴스코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요.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된다면요. 모바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용 내역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관리가 되면서 지역 유통을 건전하게 이제 좀 촉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처가 이제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상품권과 연계해서 하는 만큼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는 한계는 있는데 어쨌거나 시행이 된다면 좀 더 활성화되겠죠.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상품권과 연계된 블록체인 서비스가 구축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관점보다는 이제 위변도나 신뢰성이 높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높게 보고 이를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결제, 이력 관리 등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구축을 해 나간다는 주택공사 입장입니다. 이제 좀 지역 금융과 관련해서 사실 61개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의 기초가 되는 고향사랑 상품권이 지류 기반으로 운영이 되지만, 전자 모바일로 이동이 확대되면서 투명한 운영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자세하게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오늘의 가이드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스스로 크는 블록체인입니다. 스스로 크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네. 그럼 부모님이 걱정이 없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인, 시세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해킹 우려에 대해서 많이 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고 또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거와 또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워낙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곳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발전화된, 진화된 그런 산업 형태, 그리고 여러 생활 곳곳에 응용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한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해서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눈여겨서 계속해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좀 미래의 그런 보는 해안을 좀 길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가이드 한 챕터를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세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이 오늘 코인의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암호화폐 용어 오늘은 또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복습을 의미해서 마이닝부터 좀 용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마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채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채굴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채굴이 뭐야? 직접 진짜 암호화폐를 어디서 코인을 캐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이닝이라는 이름은 이제 광부들이 금을 찾아서 광산에서 채굴하는 모습과 같이 채굴 PC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 연산하는 형태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채굴한다, 마이닝한다, 이거는 바로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 연산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ASCI라는 용어도 가끔 들으셨을 텐데요. 이 약자가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라고 해서 이 약자거든요. 그래서 응용 주문형 직접 회로를 뜻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죠. 채굴자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서 반도체 업체에게 ASCI를 주문을 하면요, 반도체 업체가 이제 이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고 제작을 해서 ASCI를 생산을 하는데, 대표적인 ASCI 제조사로는 비트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SCI는 암호 화폐를 채굴할 시 이제 그래픽 카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격이 높고 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ASCI로 채굴하는 암호화폐로는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아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캐시래시, 라이트 코인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해시레이트까지 한번 좀 해볼까요? 이때까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해시는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걸 뜻하는데요.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암호화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해시랑 레이트랑 함께 된 거죠. 이제 해시레이트는 여러 가지 이제 단위로도 쓰이면서 암호화폐 마다 해시레이트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를 나타낼 때 H/S, KH/S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아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좀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꼭 복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